메카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서서 다시 윤석열로 탄생한 것 같지 않냐. 일종의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저는 봅니다. 체제에 대한 안정감은 이제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이 되는 거죠. 당신은 그래서 만공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싫어해.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으로서 해야 될 말을 더 냉철하게 하는 것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겠죠. 정기국회 시작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는데 여야 모두가 이제 미리 모여서 당내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VCR 보고 오시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뭐 이번에 저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도리도리하네.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먼저 여당의 연찬회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듯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화제도 불러왔고 논란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언론을 향해서는 24시간 정부 욕을 한다. 그다음에 전 정부에 대해서는 망하기 직전에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분식회계다. 그다음에 야당한테는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정기국회 시작을 앞둔 자리에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딱 쏟아낸 의도 이거를 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요약하기 전에 약간 분석부터 좀 하고 요약을 할게요. 네네네. 예. 이 14시간 정부 욕만 한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 곧 YTN이 매각되겠구나. 24시간 방송하는 24시간에 그런 의도가 있다? 24시간 방송, 24시간 뉴스 채널 YTN 이렇게 하잖아요. 겨냥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YTN이 곧 이제 매각이 되겠다. YTN이 뭐 곧 이제 새벽 방송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23시간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과학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과학을 저렇게 강조하는데 왜 R&D 예산은 16.6%나 깎나요? 5조 원이나 깎았어. 다른 거는 다 늘려놓고 복지 예산, SOC 예산 다 늘려놓고 교육하고 과학만 깎았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깎았냐 이거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 1+1은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라고 안 했지만 김준일 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30년이 됐지 50년이 됐지 100년이 됐지 모른다. 계속 방류할 수도 있다. 이게 장기 환경 영향 평가 이거 모른다. 거기에 IAEA 보고서에도 빠져 있다. 이거를 우려를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괴담이고 1+1을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전선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선을 만드는 거고 이거를 이제 총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저는 총선을 처음에는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지지층 결집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신념인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런 거 원래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좀 거친 용어로 하면 노빠꾸 스트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진만 보는다. 직설적이시죠.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한 정무적 판단, 정무적 계산보다는 그냥 이게 나는 옳은 길이다. 이게 맞는 길이다라는 거고 진중권 교수가 이거를 이제 십자군 전쟁에 비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쪽은 타도해야 돼 무슬림들 지금 예루살렘을 우리가 구출해야 돼라고 해서 성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런 어떤 뭐 그걸 이제 이념 전쟁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막 검은 머리 트럼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의 연찬의 발언을 보면은 세상이 한국판 트럼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대통령은 자기 마음이 있어도 이걸 다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찬에서 발언 저는 2글자로 작심이었다. 작심. 작심.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다 쏟아낸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나를 연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연찬에 인천에 갔을 때 연호가 막 쏟아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업이 되는 겁니다. 기분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약간 신경 썼던 이 얼굴각도마저도 이제 더 이상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냥 도리도리로 가버린 거예요. 편하게 발언을 했다. 전반적으로 편해지면서 이 약간 가래 이 공기반 뭐 호흡반이 아니고 공기반 가래반 이게 나온 거죠 다시. 약간 그러면서 착한 24시간
이게 나온 거예요. 약간 비슷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야당 지지하는 세력이 방송을 장악해서 후쿠시마 봐라. 1+1은 2인데 1+1을 100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50배 뻥튀기를 했다 이야기인 거죠. 선동이 됐다. 이제 대통령의 이런 마음을 정말 여과 없이 다 쏟아낸 거죠. 그런데 가령이 연찬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으면은 뭐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그대로 수평적으로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네. 미국 같으면은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근데 어제 이제 연찬회 그저께입니까? 이게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죠. 어느 한 사람도 대통령의 발언에 토를 달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반박을 할 사람은 없어.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뭐 끝나고 나서 이제 연찬회장을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식사를 합니다. 네네. 이제 건배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걸 한다고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나왔나요? 해요. 그래서 네. 우윤을 해요. 우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나갈 때 한 명 거의 빠짐없이 다 도열해서 악수를 네. 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빙의가 돼 있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이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왜 더 안 나오느냐 또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던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연찬회 장면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소주 이야기도 나와요. 소주. 네네네. 그 얘기도 나왔죠. 알겠습니다. 그 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념 이제 최근 이제 뭐 논란들을 좀 의식하신 것 같아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 제대로 이끌어갈 이 철학, 그 이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이념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식 개념으로 이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종류의 이념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은 뭐 좀 약간 국정 철학 뭐 이런 개념으로서의 이념을 얘기한 걸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발언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발언이 나오는 게 공산 전체주의와 맞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한 거니까 네네. 그거를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념이 중요하고 공산 전체주의랑 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야당 뭐 이런 거고 뭐 언론 뭐 아니면 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취임했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실용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포용을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야당 후보,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은 원래 상대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득표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되든 통합을 겉으로라도 얘기를 했어요. 네. 전략적으로라도 나는 이제 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게 역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속내를 감추지 않는 일종의 룰 브레이커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왔던 대통령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어떤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깨는 거. 예를 들면 연찬회에 참석한 것도 그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찬회를 2번 이상 참석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연찬회 참석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통령은 연찬회가 있으면은 워크숍이나 원찬회가 있으면은 끝나고 나서 네.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테면 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래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당정 분리, 당청 분리 뭐 이런 것들을 형식이나마 이제 지키겠다. 네. 근데 논란을 좀 피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이제 문제는 야당하고 싸우고 여기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냐. 경제 특히 이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지금 뭐 11개월째 수출 감소하고 있고 대중국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역대 최고 30년 이래 흑자만 보다가 지금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하는 상황이고 지금 경제 성장률 한은에서는 1.4% 예상했는데 지금 8개 IB에서는 1.1% 지금 예상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제 이게 야당과 협치를 안 하면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네. 핵심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예요. 반공입니다. 지금 또 그 메시지를 그래서 다시 보낸 거다. 그래서 B1B 전략 폭격기가
우리 공군기의 호의를 받으면서 비행을 하자. 북한이 지금 새벽입니까? 바로 두 발을 쏴버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저는 임기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탐사 보도를 통해서 정말 이승만이라는 어린이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승복입니다. 이승만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승복. 이승만 대통령이고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승복입니다. 이승복. 예, 네, 예. 이승복. 그러니까 이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사실 우리에게는 이 북한 계례도당 어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반공주의의 상징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또리 장군과 이승복 어린이와 어린이. 사실 어린이가 아니죠. 저보다도 형님이시죠. 근데 이제 이 이승복 어린이와 또리 장군이 정말 쌍벽을 이루잖아요. 네. 저는 또리 장군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북한의 이 수계가 대지로 형성되더라고요. 아 나중에 그죠. 뭐 그렇죠. 소리 장군에서 예. 제가 대지인데. 그래서 대통령은 뭐를 분명히 했냐? 반공이다. 그러니까 반공이다. 대통령의 네. 이념은 반공이에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네. 공산주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공세를 퍼붓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왜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다? 2018년에 그게 뭐냐? 현송월 또 김여정 그 뭐냐? 아 평창 올림픽 그렇죠. 때. 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소련 공산당에 가담을 했던 홍범도 장군을 동안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게 뭐냐? 네. 소련 공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만 가담을 안 했더라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다른 시츄에이션일 텐데 소련 공산당에 가담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율리 건도 우리 건행커도 괜히 얘기했어요. 건행커도 지금 친구들 지금 참고로 채널 A에서는 국방부 출입을 김진 기자가 하나요? 아 채널의 국방부 현재는 저 지난 학기까지는 알았는데 예. 근데 이제 관심이 없네 우리 건행커게. 동아일보 국방부 출입은 아는데.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막 그걸 물어봐요. 네. 아니 그 전하규 대변인인가요 국방부에 지금 아니 그때 20년대에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담할 때는 군사적 행동을 하려면 가담을 해도 그때는 스탈린 공산당 아니에요. 레닌 발치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레닌이든 뭐 볼셰비키든 스탈린이든 후르시초프든 아니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짜 들어가면 안 돼요. 공산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국민 정서를 해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앞으로 이제 또 조회를 더 다른 분들이 실시간하고 할 때 자기 이력에 공짜 들어가면 다 빼요. 공짜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공자도 안 되냐고. 안 돼. 큰일 나요. 공자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공부가 주도 안 나갈 걸. 그래서 지금 공짜 들어가면 안 돼요. 공짜 들어가면 안 돼요. 공 들어가면 공짜 들어가서 안 되는 거야. 약간 어쨌든 그런 반공 이념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자연스럽게 홍범도 흉상 이전 이슈로 지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옮기고 하나는 안 옮기는 걸로 뭐 가닥을 잡았다 뭐 이런 보도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이게 다들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데도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홍범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본인 생각을 뭐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또 그래도 아니 최근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뭔가 교감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오후 2시 30분 정도에 머니투데이가 이제 단독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네. 뭐 해야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뒤에 또 단독 뭐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라고 네. 했을 때 이 둘 중에 그러면 어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네.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언론 뭐 20년 이상 있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전자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리죠. 그리고 이제 후자의 해명, 뭐 우리 권앵커께서도 그런 일 많이 봐왔을 겁니다. 갑자기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 그럼 지시를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소위 말해서 알아서 기었을 것이다. 이 분위기를 봐서 국방부에서 알아서 기었을 것이다라는 건데 예전에 작년에도 그러고 신원식 뭐 의원인가요? 그렇고 몇 명이 이제 왜 홍범도가 거기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범도 장군 흉상만 치우려고 한 게 아니라 5명, 김좌진 등등등 해서 5명은 다 치우겠다고 독립기념관에 받아줄 수 있냐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막 이거 논란이 되니까 홍범도는 소련 공산당이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홍범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그러니까 이거가 독립군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이 그러니까 군대가 독립군을 계승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를 좀 부정하는 뭐 그런 그래서 거 이제 아니냐, 뭐 유라이트 그래서. 사관 네. 얘기부터 나와가지고 네네. 이제 단독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보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라는 헌법 전문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거에 연장성상 아니냐인데 이게 일파만파되니까 그러면은 딱 빨갱이 묻은 홍범도만 딱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아니냐. 하는 네.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요거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이제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이게 이제 대통령을 뭐 개에 비유한 게 아니라 체제에 대해서 본인이나 이 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우월성이나 이런 게 자신감이 없을 때 이런 이념 논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오펜하이머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잖아요. 네. 자,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아버지였는데 네. 갑자기 1950년대에 들어와서 메카시즘에 의해서 완전히 무슨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렇죠. 명예를 잃고 보안 허가 이제 그런 인가를 걸 잃게 잃었죠.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미국에서 이거 우리 그때 63년 만에 우리 잘못했다. 네네. 이 사람은 진정한 애국자다. 이렇게 하면서 복권을 시켰어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에는 소련이나 미국이나 더 누가 나은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체제 경쟁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메카시즘도 있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러시아 따위는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는 우리 상대도 아니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체제.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시려고 했고 한국도 모시려고 둘이 경쟁하다가 한국에서 모셔온 거거든요. 네. 유해를. 그때는 뭐냐면은 원래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김일성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홍범도 장군이 너무 뜨면은 본인은 김일성은 독립운동사 자체가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 과장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사람이 되면은 본인의 체제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받으니까 완전 깔아 부정을 뭉개다가 했었는데, 네. 뭉개다가 이제 한국도 빨갱이라고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체제 우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이념적으로 포용력이 넓어지니까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려고 했고 그러니까 북한도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북한도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국 외교의 승리로 2021년에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국민의힘 보수계열 진보계열 다 박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체제 우월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폭이 더 넓고 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 포용할 쪽으로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고 G7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협소화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겁을 먹으면은 더 그 개들이 세게 짖듯이 지금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를 우리의 현대사와 우리의 체제 우월성을 북한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오히려 정통성을 끌어내린 얘기를 하면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맞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누가 우리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은 머리 트럼프다 이런 말씀을 그런 하셨더라고요. 댓글이 있었어요. 그 예. 이야기는 뭐냐면 근데 트럼프 때 오펜하이머가 복권이 되느냐 이 사람이 공산주의 쪽이랑 연계된 사람이 아니다는 게 복권 안 됐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때는 안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뭐, 대통령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공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반공과 반문이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런 부분이죠. 정율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정율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국 내에서는 칭송을 할 정도예요. 정말 천재 작곡가다. 네. 그래서 중국 팔로군의 그 행진 음악이 있어요. 빵빠방 빵빠방 빠방 노래도 아세요? 빵빠방. 아무래도 공단 그냥 하신 아니야? 거죠? 네, 잘 들어보세요. 빨갱이 같은데? 나도 몰라. 이렇게 하면 인 줄 알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모르는데 빵빠방 같잖아. 비슷하잖아요. 저는 사실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나도 처음 들어봐. 나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빵빠방 빵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오 감독님도 감독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럴 정도로 팔로군에서 지금도 중국 인민군에서 이 노래를 여전히 네. 이용을 할 정도로 행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천재 작곡가로 인정을 받는데 네. 이 사람이 중공군이 한국을 밀고 들어왔을 때 6.25 전쟁 때 서울까지 와서 중공군 내에 있었다는 거. 중공군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칭송을 받는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아니라 그리고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독립활동가 어쩌고 저쩌고 평가를 받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전에 이 사람이 상당히 이 예우를 받았던 거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럴 때는 그랬던 것이다. 뭔가 네.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비빌 언덕이 필요할 때는 어이구 정일성은 한국계야 광주에서 그 고향이에요 이러면은 뭔가 중국도 그래요? 이러면서 서로 좀 유대 관계의 다리가 되잖아요. 네. 정일성이 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약간 머릿속에 시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됐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한중 관계의 우호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정일성에 대해서. 그런데 딱 따지고 보니까 정일성도 뭐가 들어갑니까? 공짜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판을 하고 있는 공짜만 거다. 안 들어가고 이 공짜가 들어간 상태에서 서울 수복한 장소에 다시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가담돼 있지만 않았더라면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했을지 혹시 어떨지도 모르겠죠. 물론 네, 이제 네. 지금 인민군 노래도 작곡해줬고 북한 또 작곡해줬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 이 사람도 정율성도 다른 걸 떠나서 더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은 0000이 여러 개 달린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홍범도 씨랑 사실은 뭐 이게 같은 시기에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르지. 점이 좀 그게 다른 내가 것 그 얘기를 같긴 하는 해요. 거예요. 네. 홍범도하고 정율성은 다른 사람이고 지금 또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또 홍범도하고는 그러면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뭐 방공 뭐 이런 거에 또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저는 이거 발언을 보고 사실 어제 약간 좀 역시 이 센 발언으로는 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메카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서서 다시 윤석열로 환생한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이건 좀 이 발언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센데 뭐 엄청 세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히틀러랑 비교하는 사람도 아유, 있는데, 그건 너무 예, 저도 뭐 거기까지는 오바라고 보는데 네. 일종의 지금 메카시즘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메카시즘이 나온 거는 미국이 스스로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거냐?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도훈 대변인이냐 대통령이 미국,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느새 선진국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일본에 공산당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일본 공산당은 아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제 대표적인 정당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이나 이런 데 빼고도 꽤 탄탄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한 거고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지금. 네네.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이 분단된 형식에서 그러면 공산당을 허용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공산당 묻은 사람을 한 명도 허용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체제에 대한 안정감은 이제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카시스트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올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네. 저는 좀 심하다고 보여요.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보수 성향을 나타내고 한다고 해서 메카시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메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트럼프라고 아까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비교를 해서 저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한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체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권에서 비유나 또는 은유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이 되는 거죠. 야, 너 윤석열 대통령 당신 이거 이재명 이제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네. 당신 메카시야. 이제 당신은 그래서 반공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싫어해. 네. 그때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야당은 야당으로서 해야 될 말을 더 냉철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겠죠. 네네. 같이 싸움판에 뛰어들지 말고 오히려 지금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반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하고의 관계는 이런 정서만으로도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이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또 극도로 우리는 마치 1948년 해방 이후에 네. 좌우가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그때처럼 또 돌아간다 나라가 네, 네. 시끄러진 그때 알잖아요. 신탁 반탁 알잖아요. 그죠? 네네. 그 상황이 된다. 그렇게 가지 말자. 양극적인 상황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도 소통하면서 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고 이러지는 네.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 이재명 대표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겠죠. 마지막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일부 의견이긴 한 것 같은데 홍범도 흉상 이전된 그 자리에 이제 메가더 장군 흉상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이게 듣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분이 이제 이회영 뭐 이런 우당 이회영 선생 뭐 이런 분 이회영 선생은 조선 기준으로 당시에 10대 부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신흥무장학교를 만들었고 네. 그게 이제 독립군의 기원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거를 다 쾌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흥무장학교에서 독립군이 정신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에 신흥무관. 예, 신흥무관 네.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이 이제 그걸 계승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가 메가더를 계승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메가더 뭐 공원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육사에다가 메가더를 왜 두냐고요. 그러니까 메가더를 계승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뿌리를 지금 군대 뿌리를 찾는 건데 딴 데다 멋있는 사람 그냥 만드는 거 아니니까. 인천에 있잖아요. 이 메가더 동상 거기다가 뭐 기념관을 짓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TPO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 존중하는 거 알겠고 뭐 다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실 말씀 혹시? 저는 정말 이런 동상 흉상을 돌볼 때가 아니라 민생을 돌볼 때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 세상 만사가 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제목이 중립기업이었어요? 우리도 과속기업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속기업도 예. 할 수 있고 우리가 중립기업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래도 시청자들께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네. 정말 이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그냥 떼쓰는 거 아니고 억지로 네. 막 우기는 거 아니고. 근데 참 저는 우리 이 정치권이 더 좀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뭐 흉상 가지고 이렇게 흉한 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 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논쟁을 가지고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가 짧게 이런 말씀 네.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수 평론가들이 나오면 뭐 보수적으로 보수 기반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뭐 토대를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막 감살라고 드니까 보수 평론가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좀 이 민주당 쪽 평론가 분들도 나와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또 뭐 김남국 의원도 잘하고 bon봉투도 문제가 없고 뭐 이래야 좀 뭐 이야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두통을 유발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제일 머리 안 아프게 네. 하하 웃으면서 정말 속도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송이 우리 네. 중립기어야. 아유. 그래서 좀 구독 좀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요. 김준일, 배종찬 각박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예. 네. 본격 두통 유발 라이브 중립기업 2부로 자, 이 얘기는 2부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